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AS 로마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로마가 홈에서 수비를 우선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은디카, 크리스탄테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밀란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기에는 로마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1차전 결과가 1대0 신승이었다는 점도 로마가 공세적인 플레이를 어느 정도 유지할 이유입니다. 오히려 강호들을 상대로 데로시 체제에서는 미드필더의 압박과 소유라는 면에서 나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디발라, 루카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효율이 상당히 큽니다. 밀란은 사스올로 전에서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2차전에서 승부를 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일단 밀란은 볼 것도 없이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밀란이 늘 간격 유지라는 면모에서 약점을 보이는 전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8실점만 하고 있는 홈에 비해서 실점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나마 로마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풀어갈 방법 자체는 있다는 것이 다행일 듯합니다. 결국 로마나 밀란이나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난전 양상을 일단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밀란이 원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점과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밀란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탈란타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크게 내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골 차이로만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리를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 것이 아탈란타가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강호들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지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도 3골 이상을 허용한 것은 한 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리버풀은 2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최근 공격수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었을 듯합니다. 상당히 상대가 잠그는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전전긍긍하다가 후반에 골을 겨우 하나 넣고 올라오는 상대를 타격하는 상황으로 겨우 꾸역승이나마 기록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리버풀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3골 차이의 스코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클롭 감독이 유예를 버리고 갈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리버풀이 일단 이길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아탈란타가 지더라도 올라가는 상황을 만난다면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버풀이 유예를 버리고 리그에 집중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리버풀의 승리가 1순위는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과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파케타가 없는 상황에서 역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케타가 없으면 리그에서도 중앙에서 공이 돌지 않는 양상이 자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엔도 없는 상황에서는 안토니오를 향해서 뻥 차주는 것이나 쿠두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두 플랜 모두 레버쿠젠이 어렵지 않게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는 유예가 포칼에서 우승해서 3개의 트로피를 얻어내는 것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보니페이스가 돌아온 상황에서는 결정력이 상당히 올라온다는 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굳이 1차적인 플랜이 화력 증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웨스트햄이 역습을 위해서 최대한 웅크리는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맞부딪히면서 실점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공을 최대한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버쿠젠이 2연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웨스트햄의 현재 공격 엔트리 가지고는 레버쿠젠을 확실하게 잡아낼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물론 레버쿠젠도 굳이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웨스트햄에게 역습 시퀀스를 내줄 이유는 없을 것이고 언더 양상으로도 레버쿠젠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르세유와 벤피카의 경기입니다. 마르세유는 릴이나 PSG 렌같이 중앙에서의 힘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그다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벤피카가 2차전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신경 쓰이는 상태입니다. 감독이 코트디부아르 감독직에서 실패한 이유도 라인을 내린 팀을 잘 공략하지 못했던 탓이 컸으며 오바메양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는 공간이 적어서 상당히 까다로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벤피카는 원정에서 철저하게 저득점 양상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골이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예 원정 2경기에서 1득점 무실점으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벤피카가 무리하게 라인을 끌고 올라올 이유는 하등없는 상태입니다. 벤피카가 지키기에만 집중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일단 마르세유가 낮은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벤피카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벤피카가 무리하게 올라올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오바메양이나 마르세유의 가세 감독이 모두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